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위기 써주시고요. 내 노새, 내 노새. 자, 아버지 마음 어때요? 아버지 지금 절박하시죠? 절박함. 아버지는 크게 소리 지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입 안의 소리도 아닌 엉거주춤한 소리로 연방 내면서 노새가 달려가는 곳으로 뛰어갔다. 나도 얼른 아버지의 뒤를 따랐다. 노새는 10m쯤 앞에 뛰어가고 있었다. 여기서부터 괄호 시작합니다. 뒤미처 앞쪽에서는 악악 하는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어깨에 스케이트 주머니를 메고 오던 아이들 둘이 기겁을 해서 길 옆으로 비켜서고 뒤따라오던 여학생 한 명이 엄마 하면서 오던 길을 달려갔다. 손자를 업고 오던 할머니 한 분은 이런 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그 자리에 폭삭 주저앉고 말았다. 막 옆 골목을 빠져나오던 택시가 찍 브레이크를 걸더니 덜렁 한바탕 춤을 추고 멎었다. 여기까지 괄호 닫아주세요. 자, 여기다가 한번 필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새로 인한 혼란을 묘사하고 있다. 묘사란 표현을 선생님이 썼는데요. 이 묘사라는 거는 어떤 대상이나 사물, 현상 따위를 언어로 서술하거나 그림을 그려서 표현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린 지금 언어니까 마치 뭔가 그리듯이 그림을 우리가 보듯이 어떤 장면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는 묘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여기서 우리 오늘 비유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비유법 크게 세 가지 있었어요. 뭐가 있었죠? 직유법, 그 다음에 은유법, 그 다음에 의인법이 있었어요. 의인법이랑 비교하는 걸로 화류법까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직유법은 뭐예요? 일단 우리가 비유라고 하면 이제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있죠. 원관념은 내가 표현하고 싶은 대상이고 보조관념은 그 대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져온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 어떤 유사성,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빗대어서 표현하는 걸 비유라고 하는데 직유는 뭐뭐처럼 뭐뭐인 듯 뭐뭐 같이 이런 직접적인 표현이 쓰이면서 비유를 하는 거고요. 은유는 어땠어요? A는 B이다. 그래서 직유는 사과 같은 내 얼굴, 보름달 같은 내 얼굴, 이런 거, 그런 보름달과 내 얼굴 사이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할 수 있겠고요. 은유는 A는 B이다. 내 마음은 호수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인법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사람처럼이라는 거는 여기서는 사람이 그러니까 인격화된 표현이라고도 하는데 사람이 감정, 의도, 생각 같은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들어가 있으면 다 사람처럼 표현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화류는 생명이 없는 것을 생명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생명이 원래 없는 대상에 역동성을 부여한다든지 산이 이제 막 이렇게 휘돌아친다 이런 거 그런 것들을 들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런데 선생님 왜 이 얘기를 갑자기 했느냐? 여기 택시가 한바탕 춤을 추고 멎었대요. 여러분, 이 춤을 추고 멎었대요. 여기 만약에 비유법 중에 필기를 한다면 뭘 하면 좋을까? 뭐가 쓰였을까요? 그쵸, 의인법이 쓰였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사람이 아닌 택시를 춤을 춘다고 표현을 했으니까 춤은 생각, 감정, 의도가 들어간 그런 몸짓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법이 쓰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금세 이 집 저 집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서 골목은 어느 사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웅성대기 시작했어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말이 도망갔다나 봐. 무슨 말이? 저기 뛰어가지 않아? 얼라얼라 그렇군. 말이 뛰어가는군. 자,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 진짜 개입하지 않아요. 방관자적이고 무관심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근데 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별꼴이야. 말마차가 지금도 있었군. 말마차 1970년대 알려주는 소재인데 이게 지금도 있었군. 별꼴이야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렇다는 거는 자, 여기다 필기를 해봅시다. 노새마차가 시대와
시대와 어울리지 않음 써주세요. 어울리지 않음. 노새의 마차가 시대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시대죠. 시대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 이 말 통해서, 이런 표현을 통해서. 자, 이런 웅성거림 속을 아버지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뜀박질 쳐갔다. 내 노새 절박하신 거죠. 그때 나는 아버지보다 몇 발짝 앞서 있었다. 아버지의 헉헉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노새는 우리보다 훨씬 빨랐다. 그렇겠죠. 노새는 이미 큰 길로 나가고 있었다. 드디어 아버지는 큰 길로 나오자 덜컥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와, 아버지 지금 마음 어떤 거예요? 절망감. 노새는 이제 보이지 않았지만 나는 노새보다도 아버지의 일이 더 큰일인 것 같아서 뛰던 것을 멈추고 아버지의 손을 잡고 끌어일으키려고 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입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일이 더 큰일인 것 같다고 했는데 이 아버지의 일이 무슨 일인가요? 무슨 일이죠? 아버지의 일? 여러분 이거를 많이들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이거를 뭐라고도 표현하시냐면 노새가 도망간 사건이라고도 표현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 상황을 맥락을 잘 보세요. 노새는 우리보다 빨라서 노새는 나갔어요. 노새 도망친 상황이에요. 그쵸? 그리고 아버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노새는 보이지 않았지만 나는 노새보다도 노새라는 건 노새가 도망간 그 노새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사건보다도 아버지의 일이 더 큰일인 것 같았던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일이 뭐예요? 그러면 이거죠. 아버지가 절망해서 주저앉은 그 일이 더 큰일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렇겠죠? 그래서 아버지의 손을 잡고 끌어일으키려고 한 거죠. 아버지 이제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이런 절망에 빠진 아버지를 일으키는 게 더 큰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미 노새는 안 보이잖아요. 보이면 모르지만. 한데 아버지는 쉽게 일어나질 못했다. 왜 그런 거예요? 아버지 지금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아버지의 눈은 더할 수 없는 실망과 깊은 낭패, 실망과 낭패에 대놓고 나왔죠. 아버지가 지금 어떤 기분인지. 낭패로 가득 차. 나는 제대로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슬며시 고개를 돌리다가 이내 축 처지고 말았다. 얼굴 근육이 시룩거리는 것이 옆 얼굴에도 보였다. 아버지 실망하고 낭패한 그런 아버지의 모습. 자, 불현듯 슬픔이 복받쳤어요. 나한테도. 그래서 내 눈도 끔뻑끔뻑 끔뻑끔뻑 했으나 난 그것을 억지로 참고 계속해서 아버지의 팔목을 이끌었다. 아버지, 여기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어떡해요. 노새를 찾아야지요. 너무 슬프지 않아요? 너무 슬픈데. 근데 이렇게 슬픈데 지금 이 부자한테 이렇게 슬픈 일이 일어났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부자의 이런 모습을 구경거려야 되는 듯이 원숭이 보듯이 잠깐 쳐다보았어요. 무심한 거죠. 무심함, 무관심, 방관자 이런 거 많이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 자, 노새를 찾아야지요. 그래. 아버지는 힘없이 일어났으나 난 어디를 어떻게 가야 할지 그저 막막하기만 했다. 왜 막막해요? 노새가 어디 간지 알아야 가죠. 목적지가 없잖아요. 아버지도 그런 눈치인 듯 나를 한번 덤덤히 쳐다보다가 아무 말 없이 앞장을 서기 시작했다. 두 사람 중 아무도 내박쳐진 마차며 연탄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그 뒤처리도 큰일일 테니 말이다. 터덜터덜 걸어서 내 거리까지 온 우리는 정작 그때부터 막막함을 느꼈다. 막막함. 왜 막막한 거예요? 계속 답이 다 나와요. 그 선생님 질문하는 게. 왜냐하면 동서남북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모르겠으니까.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모르니까요. 아버지, 이렇게 하면 어때요? 둘이 같이 다닐 게 아니라 따로따로 헤어져서 찾아보도록 해요. 내가 이쪽 길로 갈 테니까 아버지는 저쪽 길로 가세요. 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나와는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다. 아버지와 헤어진 나는 사뭇 뛰었다. 사람들은 거리에 가득 넘쳐 있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슬슬 눈치채셨죠? 넘쳐 있는데 왠지 오늘 선생님이 설명한 거 들으시고 여러분도 중간중간 이거 들으셨으니까 왠지 사람들은 넘쳐 있었지만 도움이 되겠어요? 도움이 안 되겠죠. 자, 크고 작은 자동차는 뿡빵거리면서 싱싱 달려가고 하였다. 자, 여기서 우리 이 서술자가
애기잖아요. 애기? 애기잖아요. 그래서 서술자가 그 어린 서술자의 특징이 또 나타나죠. 5층 건물, 3층 건물이 즐비한 거리는 언제나처럼 분주했다. 아무도 나를 붙잡고 왜 뛰느냐고, 노새를 찾아 나선 길이냐고 묻지 않았다. 밑줄. 자, 아휴, 무관심, 방관자적 태도. 방관자적 태도. 방관자라는 거는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학교 폭력 멈춰! 이런 것처럼 개입하지 않는 겁니다. 좋지 않은 뉘앙스죠. 아무도 네가 찾는 노새가 방금 저쪽으로 뛰어갔다고 걱정 말라고 일러주지 않았다. 이거는 얘가 듣고 싶은 말이에요. 나가 듣고 싶은 말. 마찬가지로 무관심하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얘가 지금 듣고 싶은 말이죠. 나는 이 사람에게 툭 부딪히고 저 사람에게 탁 부딪히면서 사뭇 뛰었다. 그러나 뛰면서도 둘레둘레, 자 넘어갑시다. 둘레둘레 사방을 쳐다보는 것을 잊지 않았다. 사방을 쳐다보는 것을 잊지 않았다. 왜냐하면 봐야 노새를 찾죠. 벌써 거리는 조금씩 어두워지고 있었다. 자, 시간이 경과한 거죠. 시간이 지난 거예요. 시간의 경과. 그래서 저녁이 된 거죠. 이미 앞 이마에 헤드라이트를 켠 자동차도 있었다. 나는 그런 자동차들이 거기 밑줄 막 뛰어다니는 노새로 보였다. 왜냐면 노새한테 온통 관심이 가 있으니까. 자, 파랑 노새, 빨강 노새, 까만 노새들이 마구 뛰어다니는 것이 아닌가? 여기 잠깐 봅시다. 우리 방금 전에 비유에 대해서 배웠어요. 비유. 자, 여기서는 비유가 쓰인 건 사실 맞아요. 아시겠어요? 지금 자동차 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뭐 노새가 있어요? 없죠. 자동차 보고 있는 건데 파랑 노새, 빨강 노새, 까만 노새라고 표현했어요. 자, 그럼 이 파랑 노새가 뜻하는 건 뭐예요? 자동차죠. 자동차. 그쵸?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비유가 쓰였는데 뭐 비유가 쓰였는데요. 비유가 쓰였는데요. 자, 일단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있어요. 원관념은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원래 표현하고 싶었던 대상이라고 얘기했어요. 보조관념은 그 대상과의 그 원관념과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서 빗대어서 얘기할 수 있는 대상이에요. 그러면 원관념 내가 실제 지금 보고 있는 거 뭐예요? 자동차죠. 그럼 보조관념 뭐예요? 노새죠. 파랑 노새라는 건 파란 자동차, 빨강 자동차, 까만 자동차를 얘가 실제로 보고 이렇게 느끼는 거죠. 이거 이해 가시죠? 원관념 자동차고 보조관념 노새다. 그리고 뭐 둘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뭐 이렇게 탈 것이고 그런 그 탈 것이고 돌아다니고 뭐 이런 것들을 유사성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표현 파랑 노새, 빨강 노새, 까만 노새들이 마구 뛰어다니는 것이 아닌가. 여기서 이 표현들은 비유 중에서도 우리가 아까 직유, 은유, 의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중 뭐가 쓰였을까? 여기서는 결론적으로 은유법이 쓰였어요. 그럼 이게 왜 은유법이 쓰였냐? 사실 이게 꼭 비유에 대해서 배우는 단어는 아니지만 여러분 은유가 어렵지 않아요. 직유는 뭐뭐처럼 같이 뭐뭐인 듯 이런 거고 은유는 A는 B이다잖아요. 이 구조잖아요. 근데 제가 그냥 은유에서 이 유형을 여러분이 그냥 알아두셔야 돼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옛날부터 많이 했던 예시예요. 자, 여러분 천사가 누구예요? 아, 국어 선생님? 지금 여러분이 없어갖고 어렵네. 벌써부터 막히는데요. 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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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렇게 이러면 안 되는데 누가 천사지? 어, 어쩔 수 없어요. 저를 천사로 하긴 그렇고 만약에 어떤 대건이라는 애가 있어요. 대건이. 다 여러분 본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대건이는 천사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건 대건이의 천사예요? 대건이를 표현하고 싶은 거죠. 원관념. 그럼 천사 뭐예요? 보조관념. 근데 여러분 선생님이 이 대건이가 있는 반에 들어가가지고
천사야, 천사야, 어우, 우리 천사 인사도 잘하고 너무 예쁘다 라고 했어요. 천사야, 대건이한테 선생님이 천사야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비유예요, 아니에요? 비유죠. 네. 비유잖아요. 빗대어서 표현한 거잖아요. 천사에 빗대어서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선생님이 대건이는 천사라고 이렇게 딱 표현하진 않았어요. 그럼 뭐가 생략된 거예요? 천사야 라고 선생님이 얘기했다는 거는 대건이를 천사랑 동일시했다는 거예요. 대건을 즉 원관념을 선생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생략한 거예요. 은유를 우리가 쓸 때는 원관념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여러분은 원관념이 생략됐으니까 그냥 헷갈려하고 이게 은유인지 심지어 비유인지도 모르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이 유형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서 파랑 노새, 빨강 노새, 그냥 이 파랑 노새, 이 노새만 봐도 여기서 지칭하는 건 뭐예요? 자동차는 여기 위에 위에 나오잖아요. 자동차들이 노새로 보였다. 자동차는 노새이다 라는 그게 함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란 원관념은 생략됐지만 이것은 비유다. 또 은유적인 표현이다 라는 겁니다. 자, 바람같이 달리는 놈, 슬슬 가는 놈, 엉금엉금 가는 놈, 갑자기 멈추는 놈, 막 가다가 획 돌아서는 놈, 그것은 가지가지였다. 그런데도 그 중에 우리 노새는 없었다. 우리 노새는 없었어요. 근데 이 우리 노새에 대해서 얘가 또 표현을 합니다. 묘사를 해요. 두기가 쫑긋하고 눈이 멀뚱멀뚱 크고 코가 예쁘고 알맞게 살이 찐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알맞게 살이 찐 엉덩이에 까맣게 연탄 가루가 묻어 반질반질하고 우리 사촌 이모 머리채처럼 꼬리를 길게 늘어뜨린 우리 노새는 안 보였다. 선생님이 일부러 그림 그렸어요. 왜? 묘사라서. 여기다가 한번 써볼까요? 노새의 외양 묘사. 노새의 외양 묘사. 근데 우리가 이 묘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자, 이 우리 노새는 안 보였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묘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거. 여러분, 이 참사랑, 찐사랑이에요, 진짜. 노새에 대한 애정이 드러나죠. 맨날 똥냄새 나면 싫을 수도 있는데, 그죠? 이렇게 우리 노새는 너무 예쁜 거야, 그죠? 자, 어디까지 왔는지도 몰랐다. 차츰 다리가 아프기 시작했다. 배도 고프기 시작했다. 그러고 보면 나는 오늘 점심도 설친 채였다. 아이들하고 한참 놀다가 집에서 점심을 몇 술 뜨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아버지의 일이 궁금하여 연탄 공장에 갔었는데 그때 마침 아버지가 짐을 싣고 나오는 것이었다. 그런 힘든 상황이었다. 그러나 나는 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 노새를 찾아야 한다. 노새를 찾아야 한다는 마음이, 그런 절박한 마음이 내 걸음에 앞서 몇 번 고꾸라지기도 하였다. 더러는 어떤 신사 아저씨, 세모. 이 사람 마음에 안 들어요. 신사 아저씨의 옆구리에 넘어지듯 부닥치기도 하였는데 그러면 그 아저씨는 이 녀석아 어쩌고 하면서 못마땅하게 쳐다보고 더러는 어떤 아주머니의 치마꼬리를 밟기도 하였는데 그럼 그 아주머니는 얘가 왜 이래? 눈을 어디다 두고 다녀? 하면서 호통을 치기도 했대요. 완전 나빴죠, 여러분. 이런 도시 사람들의 그런 또 무관심한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되죠. 애기가 막 이렇게 다니는데 이러면 안 돼요. 그럴 때마다 나는 뭐라고 이제 했느냐 봅시다. 나는 미안해요. 우리 노새를 찾느라고 그래요. 짠하죠. 라고 뇌까렸으나 사실 그것이 입 밖으로 말이 되어 나오진 않았어요. 입안이 메말라서 도무지 말을 하고 싶지도 않았다. 언뜻 내가 왜 이렇게 쏘다니고 있을까? 노새가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왜 이렇게 방황해야만 하는가 하는 생각이 없지 않았으나 그런 마음에 앞서 내 눈은 부산하게 거리의 구석구석을 살피고 있었다. 그러고 보면 나는 그동안 우리 노새와 깊이 정이 들어 있었는지도 몰랐다. 자다가도 또 애정 드러납니다. 바로 옆 마구간에서 노새가 투레질하는 소리, 발을 들었다 놓았다 하는 소리를 들으면 왠지 마음이 놓였고 길에서 놀다가도 저만치서 아버지에게 끌려온 노새가 보이면 후딱 달려가 그 시커먼 엉덩이를 한번 두들겨 주기도 했다. 여러분, 시커먼 엉덩이 표시해 봅시다. 그러면 저도 나를 알아보는지 그 큰 눈을 한번
크게 치떴다가 내리곤 했다. 자, 노새에 대한 애정 드러나고요. 자, 아이들은 근데 그런 나를 더욱 놀려댔다. 뭐라고? 비리비리 노새 새끼. 여러분, 그리고 이 시커먼 엉덩이. 우리 앞으로 이 페이지에서 우리는 검정색과 관련된 표현들의 표시를 할 거예요. 검정색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고 나더러 까마귀 새끼 표시하세요. 이거 완전 패드립 난무해요. 여기 좀 조심해야 돼요. 까마귀 새끼라는 것은 우리 아버지가 까맣게 연탄가루를 뒤집어 쓰고 다닌 데서 그 아들이 나를 가리키는 말이다. 사실 아버지는 노상 시커먼 몰골을 하고 다녔다. 옷은 물론 국방색 신발도 어쩌다가 국방색 신발도 어느새 깜장 구두가 되어 있었다. 손 얼굴 할 것 없이 온몸이 검정 투성이. 자, 왜 이렇게 검정이야? 연탄이 까마잖아요. 그죠? 어쩌다가 행하고 코를 풀면 콧물조차도 까맸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눈 하나만은 쾌감이 크게 빛났다. 아버지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도 자, 여기다가 어떤 이미지 느껴지시죠? 여러분 이거 다 시각적으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겠죠? 다 검은데 눈은 쾌감이 빛나요. 그쵸? 가장으로서의 책임감과 의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검정색의 이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 검정색에 대해서 블랙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어떤 이미지예요? 검정색 어떤 의미예요? 의미가 있어요? 다양하게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사실 검정색은 굉장히 세련되고 도시적인 느낌도 가지고 있는 색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의 검정색이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는 진짜 힘겹고 찌든 그 연탄에 찌든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힘들고 어려운 그런 거 꼬질꼬질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아이들은 그런 아버지를 보고 까마귀라고 불러댔으나 차마 대놓고 그러지 못하고 만만한 나만 보면 까마귀 새끼라고 놀려댔다. 근데 하지만 저희네들 아버지는 별것이었던가? 사실 비슷해요. 연탄 장수나.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우리가 볼 건데 그냥 동그라미 밑줄 칠 건데 중요해서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나열돼 있으니까 볼만하죠. 연기인의 아버지는 조그만 기계와 연탄불을 피워가지고 다니면서 뻥소리와 함께 생쌀을 납작하게 눌려 튀겨내는 장사. 뭐예요? 뻥튀기 장사. 종달의 형님, 번데기 장수, 순철이네 아버지, 시장경비원, 귀다리네 아버지, 포장마차에서 장사. 그래서 우리는 연기리더러는 뻥, 종다리더러는 뻔, 그쵸? 뻥튀기, 번데기 별명을 붙여주었으며 순철이 귀다리도 모두 하나씩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까마귀 새끼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고 별로 억울할 것도 없었다. 그냥 이러고 노는 거죠. 이런 패들이 너무 안 좋지만. 그리고 이런 걸 보면은 이 분들이 어떤 단순 노동이나 육체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뭔가 기술을 가지고 하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을 것이다를 알 수 있겠죠. 자, 내가 집에 들어온 것은 밤 10시도 넘어서였으나 아버지는 그때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왜? 노새를 찾느라고. 할머니와 어머니는 동네 사람들의 귀띔으로 미리 사건을 알고 있었는데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겠어요? 노새의 도망이겠죠? 내가 들어서다 얼른 뛰어나오면서 허겁지겁 물었다. 찾았니? 뭘 찾아요? 노새를 찾았니? 라는 얘기죠. 아버지는 어떻게 되셨어? 내가 혼자 들어서는 걸 보며 찾지 못한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어머니는 다그쳐 물어댔다. 어머니는 나에게 밥을 줄 생각도 하지 않고 한숨만 내리시고 올려주시고 하였다. 왜 이렇게 어머니가 다그쳐 물어대요? 왜 그러셨어요, 어머니가? 자, 노새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노새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중요하기 때문이죠.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자,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온 것은 통행금지 시간이 거의 되어서였다. 통행금지 여러분 지금 없죠. 1970년대를 알 수 있는 소재고요. 이게 30년 이상 지속이 됐어요. 참 우리 이런 걸 보면은 개인의 자유와 그런 국가나 조직의 통제 사이에서 참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은 없죠. 어쨌든 자, 통행금지 때는 이제 거리를 다니지 못하죠. 그런 상황이죠. 자, 예상한 일이지만 아버지는 빈 몸이었고 형편없이 힘이 빠져 있었다. 왜? 절망감 때문에 못 찾았잖아요. 이제 어떡해. 여러분 그리고 이 절망감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좋냐면 단순히 그냥 노새가 사라졌다가 아니라 지금 노새를 통해서 말마차를 끌어서 생계를 유지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새는 생계 수단인 거예요. 이 가족한테. 노새가 없으면 돈 벌기 진짜 어려워요. 돈을 거의 못 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폭삭 집안이 망한 느낌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단순히 그냥 조그만 물건 잃어버린 물건? 요새를 물건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때까지 식구들은 아무도 잠들지 않았어. 큰일 났으니까. 작은 형도 일이 일인지라 기타도 치지 않고 죽은 듯이 방 안에만 처박혀 있었다. 아버지를 보고도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다만 할머니만이 말을 걸었다. 이제 오니? 네. 그뿐 아버지는 더는 말이 없었다. 그러고는 어머니가 보아온 밥상을 한 옆으로 밀어놓고는 쓰러지듯 방 한가운데 들어눕고 말았다. 아버지는 지금 자 내일부터 당장 벌이를 나갈 수 없는 아픔보다도 길들여 키워온 노새가 가여워서 저러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벌이를 나갈 수 없는 아픔이 더 클까요? 노새가 가여운 게 더 클까요? 사실 당연히 이게 더 크죠. 왜냐면 여러분 벌이를 못 나가면 애들 자기 가족들이 지금 다 어떻게 돼요. 그죠?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일단 이 아이가 이제 이 화사가 아버지의 근심거리를 추측했는데 아버지의 근심거리를 추측함. 근데 사실 여기서 뭘 또 알 수 있냐? 서술자가 그 서술자의 또 이걸 같이 써주세요. 서술자의 어린아이다운 순수함을 알 수가 있어요.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왜 그러냐? 사실 여러분, 사랑손님과 어머니라는 주요 섭의 그 작품, 오키라는 여자아이가 주인공인 그런 작품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오키의 엄마가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과부예요. 그리고 사랑방에 어떤 손님이 오는데, 이제 오키가 이 중간에서 막 이런단 말이야. 엄마한테 오키가 막 땄어. 그래서 엄마한테 꽃을 줘요. 그러면서 엄마한테 뭐라고, 엄마가, 어머, 오키야, 꽃이 참 예쁘고 나 어디서 왔니?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오키가, "아, 저기 사랑 아저씨가 주셨는데요? 라고 해. 그러니까 엄마가 막 얼굴이 빨개져. 근데 얼굴이 왜 빨개지겠어, 얘들아. 여러분 알죠? 얘는 모르는 거야, 얘는. 순수한 어린애여서. 예, 이런 게 이제 서술자가 어린아이였을 때 나타나는 그런 일인데, 얘도 지금 이 작품의 서술자도 사실 이게 더 클 수밖에 없는데, 얘는, 어린아이라는 순수함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아버지는 원래가 뭐였어요? 마부였어요. 아버지 원래 직업 마부였어요. 말을 끄는 사람이죠. 서울에 올라오기 전 시골에서도 줄곧 말마차를 끌었습니다. 어쩌다가 소달구지를 끄는 적도 있긴 했으나 얼마 가지 않아서 도로 말마차로 바꾸곤 했어요. 그런 아버지였으므로 서울에 올라와서는 내내 말마차 하나로 버텨왔었는데 어떻게 마음먹었는지 노새로 바꾸고 만 것이다. 비슷하니까, 그쵸? 근데 노새나 말이나 요즘은 그놈의 3륜차가 문제예요. 여러분 3륜차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시면 찾아보시고요. 3륜차 바퀴가 뒤에 2개가 있죠? 앞에 하나고 이렇게 짐 실는 그런 3륜차. 3륜차 때문에 아버지의 일감이 자칫 줄어드는 듯 하기도 했다. 웬만한 오르막길도 끄떡없이 올라요. 누가? 3륜차가 이거 엔진으로 구동되는 거니까 웬만한 골목 안 집까지도 드르륵 들이닥치니 아버지의 말마차가 위험을 느낌직도 했고 사실 일감을 빼앗기기도 했어요. 사실 여러분 이 노새, 말마차 이런 것들은
곧 사라질 거고 이 3년차는 좀 다르죠. 그쵸? 이 시대의 변화에 적응이 된 그런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도 그때마다 아버지는 큰 소리였어요. 뭐라고 하세요? 아, 휘발유 한 방울 안 나온 날에서 자동차만 많으면 뭘 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이렇게 일감 빼앗겼어요. 이런 거는 뭐라고 할 수 있냐. 변화에 적응을 하지 못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써봅시다. 시대적 변화에 기죽지 않으려는 아버지의 그 오기, 그다음에 자존심, 자부심 같은 것들이 여기에 드러나죠. 마치 애국자처럼 말하는 것이었으나 나는 아버지의 그 말 뒤에 숨은 오기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자, 여기 요 뒤에 거 보기 전에 여기서 조금만 더 필기할 게 있어요. 여기 아버지는 왜 3년차가 아닌 말이나 노새를 끌었을까? 이거 한번 필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일단은 3년차가 비싸서 뭐 끌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했겠죠? 하지만 아버지 익숙한 걸 선호하는 분입니다. 아버지가 원래 마부였던 사람이었으므로 말이나 노새가 익숙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하면 좀 적절한 추측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날 밤 나는 앞뒤를 가릴 수 없을 만큼 깊이 잠에 빠졌던 것 같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 요 뒷부분에서 뭐가 나오냐? 결국 이 아이의 꿈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 뒤는 꿈이에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목에서 뛰쳐나온 노새는 자, 여기서부터 꿈이에요. 꿈 시작. 꿈. 잠깐만요. 꿈 시작이에요. 골목에서 뛰쳐나온 노새는 노새가 계속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장소에다가 표시를 해줍시다. 첫 번째 장소는 골목이죠. 골목에서부터 시작해서 노새 이동 경로 큰 길로 나오자 잠시 망설이다가 곧 길 복판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러자 달려오던 차들이 브레이크를 밟느라고 찍찍 소리를 냈으나 노새는 그걸 본체만 채하고 달렸다.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교통순경이 호루라기를 불며 달려오다가 노새가 가까이 오자 혼비백산해서 도망갔다. 인도로 걸어가던 사람들이 일제히 발을 멈추고 노새에 가는 곳을 쳐다보고 저마다 놀라고 또 재밌다는 표정을 지었다. 지금 이 꿈에서 이제 노새가 계속 이동을 하는데 비슷해요. 그러면서 노새가 소동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뭐 야단이 나고 혼비백산하는 그런 맥락이에요. 빨리빨리 보면 됩니다. 허허, 저놈이 제 세상 만났군. 아, 고삐 풀린 말이라더니 저놈도 저렇게 한번 뛰어보고 싶었을 거야. 엄마, 저게 뭔데 저렇게 뛰어가? 말이지? 아, 글쎄, 말보다는 작은데 노새 같다. 예, 라고 했어요. 고삐 풀린 말 여기다가 하나 필기할게요. 관용 표현이죠. 관용 표현이 뭘까? 사전적 정의는 뭐냐면요. 둘 이상의 낱말이 합쳐져서 원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뜻으로 굳어져서 쓰이는 표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곱비 풀린 말이라고는 하지만 곱비 잡힌 말이라고는 안 하잖아요. 그리고 말한테만 이렇게 표현하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좀 애들이 뭐 수업 중에 미쳤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그쵸? 그런 부분들을 곱비 풀린 말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관용 표현이죠. 자, 넘어가서 사람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노새는 뛰고 또 뛰었다. 자, 세모, 연탄짐을 매지하는 몸은 훨훨 날 것 같았다. 가파른 길도 없었고, 책찍질도 없었고, 앞길을 막는 사람도 없었다. 지금 세모한 것들 공통점이 있어요. 다 뭐예요? 노새를 힘들게 하는 대상이죠. 힘들게 하는 대상. 신호등에 파란불이 켜진 때도 있었고 노란불이 켜진 때도 있었으며 빨간불이 켜진 때도 있었으나 막무가내로 그냥 뛰기만 했다. 노새는 이윽고 횡단보도에 이르렀다. 마침 파란불이 켜져서 우우하고 길을 건너던 사람들이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풍비박산이 되었다. 보통일을 이고 가던 아주머니가 어메 소리를 지르며 그 자리에 넘어지자 머리 위에 있던 보통이가 대구를 굴렀다.
사전에 손잡고 가던 모녀가 어머머 소리를 지르며 제 앞사람이 갑자기 뒷걸음질 치는 바람에 자전거의 행도를 놓쳐 중심을 잃은 술상자가 우르르 넘어졌다. 밍크 목도리에 몸을 휘감고 가던 아주머니가 난 몰라 라고 소리를 지르며 휙 돌아섰다가 자기도 모르게 옆에 있는 낯모르는 아저씨 품에 안겼다. 떼국이 잘잘 흐르는 잠바 청년 하나가 이때 워워 하면서 앞을 가로막았으나 노새가 앞다리를 한번 번쩍 들자 아이쿠 소리를 지르면서 인도 쪽으로 도망갔다. 노새는 그대로 달렸다. 이 이미지를 기억하세요. 그렇지만 노새는 그대로 달려요. 자유를 향해서. 뒤미쳐 순경이 쫓아오는 소리가 나고 앵앵거리며 백차가 그러니까 순찰차가 따라오고 있었다. 노새는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았다. 노새는 어느덧 번화가에 들어서고 있었다. 여기는 아까의 횡단길보다도 더욱 사람이 많았다. 노새는 자꾸 자동차가 걸리는 것이 귀찮았던지 성큼 인도 쪽으로 방향을 꺾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더욱 요란스러운 혼란이 벌어졌다. 사람들은 달랑달랑하는 노새의 목에 달린 방울소리가 들릴 때는 호기심으로 그쪽을 쳐다봤다가 또 이 금세 인파가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하면서 눈앞에 노새가 뛰어오자 어쩔 바를 모르고 웩웩 소리를 지르며 다난하게 바빴다. 분홍색 하일짝이 나뒹굴고 곱게 싼 상품 상자들이 이리저리 흩어졌다. 신사가 한 옆으로 급히 비키다가 콘크리트 전봇대에 이마를 찍고 군인이 앞사람의 뒤꿈치에 밟혀 기우뚱하다가 뒤에 오는 할아버지를 안고 넘어졌다. 배치를 한 여대생이 황망히 길 옆 제감점으로 도망치다가 안에서 나오던 청년과 마주쳐 나무 토막 쓰러지듯 비유 얘기했죠? 뭐뭐듯 지규법 넘어지고 아이스크림을 핥고 가던 꼬마 둘이 얼싸안고 넘어졌다.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혼란스러운 상황. 그죠? 자, 번화가 옆은 큰 시장이었다. 노새가 이번에는 그 시장 속을 뚫고 들어갔다. 머리에 수건을 동이고 자판 앞에 앉아있던 아낙네들이 어이구 이걸 어쩌지 하면서 벌떡 일어서는 것 신호로 시장 안이 벌집 쑤신 듯한 소동. 지규. 사방으로 번져갔다. 콩나물통이 엎어지고 시금치가 흩어지고 도라지가 지겨지고 사과알이 대굴대굴 굴렀다. 미꾸라지통이 엎어지고 시루떡이 흩어지고 테토로 옷감이 나풀거리고 제주 밀감이 사방으로 굴렀다. 갈치가 뛰고 동태가 날고 낙지가 미끈둥미끈둥 길바닥을 메웠다. 연락을 받고 달려왔는지 시장 경비원 2~3명이 이놈의 노새 하면서 앞뒤를 막았으나 워낙 젖먹던 힘까지 여러분 이런 표현은 둘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낸 뭐예요? 관용 표현이죠. 젖먹던 힘까지 다 내서 길길이 뛰는 노새를 붙들지 못하고 저 노새 잡아라 저 노새 하고 외치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할 뿐이었다. 골목을 뛰쳐나온 지 1시간이 지났을까? 노새는 시장 안에서 한바탕 북새를 떨고는 다시 한 길로 나왔다. 한 길에 하는 큰 길이라는 거예요. 이 무렵에는 경찰에 비상이 걸렸는지 곳곳에 모자끈을 턱에까지 내린 경찰관들이 지키고 서 있었다. 서울 장안이 온통 야단이 난 모양이었다. 군데군데 무전차가 동원되어 자기네끼리 노새의 방향에 대해서 연락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노새는 미리 그것을 알고라도 있는 듯 용케도 경비가 허술한 길만을 찾아 달도 달려갔다. 우리 이미 본 친구들도 있으니까 미리 필기할게요. 어디를 향해 달려간 거예요? 자유를 향해 달려간 거예요. 요새는. 모가지는 물론 갈김에 어깨축지 그리고 등허리에 땀이 비오듯 해서 내 다리에 물이 주르륵 흐르고 있었다. 어떤 물이? 검은 물이. 여러분 기억하시죠? 검정의 이미지 뭐예요? 노새한테 이 검은 물은 노새 원래 회색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검은 물은 굉장히 뭔가 이제 삶에 찌든 뭔가 고되고 힘든 노동에 찌든 그 육체 그런 힘든 삶을 상징하는 거죠. 그쵸? 검은 물에다가 필기해볼까요? 노새의 힘든 삶을 상징하는 거예요. 검은 물은. 자, 근데 이게 이제 자유를 향해 막 이렇게 달려나가면서 그게 이제 벗겨지는 거잖아요. 이런 힘든 그런 삶을 상징한 검은 물이 벗겨지는 거잖아요. 자, 노새는 벌써 한강 다리를 건너고 있었어요. 노새는 얼핏 좌우로 한강물을 훑어보더니 여전히 뛰어가면서 또 길게 심호흡을 했다. 다리를 건너고 얼마를 가자 길이 넓어지고 앞이 툭 트였다. 고속도로였다.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자, 점점 우리 골목에서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 고속도로를 이렇게 쭉 왔어요. 어때요? 느낌이? 점점 좀 더 개방적이고 트이는 느낌, 좀 더 자유로운 그런 느낌 여러분 느껴지세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 고속도로에다가 한번 필기해 볼게요. 자유로운 공간으로 이르게 하는 통로. 자유로운
공간으로 이르게 하는 통로예요. 작년 기출인데 여러분, 이게 그렇다고 이 고속도로가 뭐 이 자체로 이상적인 노새한테 그런 노새의 그런 낙원 같은 공간은 아니죠. 그죠. 통로죠. 왜냐면 이제 어디를 고속도로를 통해서 가야 되니까 여기가 그렇게 편안한 공간은 아니잖아요. 자, 노새는 돈도 안 내고 톨게이트를 빠져나가더니 그때부터는 다소 속도를 늦추었다. 그러나 세모 절대로 뛰는 일을 멈추진 않았다. 밑줄 치시고 거기다 써주세요. 자유에 대한 의지. 자유에 대한 의지. 그리고 여기서 꿈이 끝났어요. 꿈 끝. 라고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 이 노새 혼란, 이 꿈의 내용은 앞부분들은 다 중요하다고 보긴 어렵죠. 그냥 쭉 나열이 되어 있고 비슷한 얘기인데 이 뒷부분, 여기는 중요하죠. 중요하죠. 자, 우리 이쯤 돼서 노새 두 마리라는 이 소설의 제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소설의 제목 노새 두 마리예요. 하나의 노새는 우리 지금 얘기하는 이 노새예요. 그죠? 동물 노새예요. 그러면 또 하나의 노새, 자, 두 마리라고 했잖아요. 또 하나의 노새는 누굴까요? 자, 결말을 우리 먼저 공부한 친구들 알죠?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이 노새 두 마리는 노새 아버지예요. 근데 여러분, 왜 노새가 갑자기 노새가 자유를 향해 가는 게 뭐가 의미가 있고 소설에서 어떤 의미가 있고 뭐가 중요할까 생각을 해보시면은 자, 노새,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사는 존재죠.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노새, 항상 등짐 지고 무겁게 막 힘들게 살았잖아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이 삶이 도시 빈민들에게 이 도시에서의 삶이 도시화된 이런 곳에서의 삶이 도시 하층민들에게는 아버지 같은 도시 하층민들에게는 쉬운 삶이 아니에요. 굉장히 고단하고 어려운 삶이라는 거죠. 그런 삶의 현장에서 벗어나고 싶죠. 자유롭고 싶은 거예요. 그런 도시 빈민들의 그런 소망을 또 드러낸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야 여기서 노새가 자유를 향해 가는, 노새가 이동하는 이런 것들이 의미를 지니는 거죠. 아버지, 그리고 더 나아가 아버지가 상징하고 있는 도시 하층민들, 힘든 일을 하는 그런 도시에 그런 소외된 계층들이 이렇게 그런 것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은 그런 의지와 소망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꿈이 끝났어요. 여느 날보다 다소 늦게 일어난 나는 간밤의 꿈으로 인하여 어쩐지 마음이 헛헛했다. 꿈 그대로라면 우리는 다시는 그 노새를 찾지 못할 것이 아닌가? 사실 이 꿈이 그런 것도 좀 암시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도 못 찾죠. 꿈대로라면 우리 노새는 고속도로를 따라 멀리 달아가서 우리가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곳, 상상도 할 수 없는 곳에 가서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를 버리고 간 노새. 그는 매일매일 그 무거운 시커먼 연탄을 끄는 일이 지겹고 지겨워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자기의 보금자리를 찾아 영 떠나가 버렸는가? 자, 나의 추측이죠. 그쵸? 여러분, 우리 여기서 한번 끊고 42분이니까 한 번 더 끊고 하도록 할게요.